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서윤교 회계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교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회계사 서윤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앞으로 3일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예. 이맘때쯤에 항상 느끼는 것이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가 되면은 또 올해 무슨 일이 있었나 되돌아보게도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참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그렇죠.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아무래도 우리 한인 여러분들도 과연 이민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또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부분 상당히 또 궁금해 하시고도 계시는데요. 자, 뭐 또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세금 보고에는 또 어떤, 왜 트럼프 같은 경우 세금 또 레이시 많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요. 지난 12월 14일이었나요?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사실 뭐 올해 초부터 금리를 언제 인상한다, 뭐 9월경이다, 12월경이다 하는데 결국 인상이 됐는데 제가 한 1년쯤 전에 서윤교 회계사님께서 또 우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당시 이 작년 12월이었죠. 그때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또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측도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변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기억도 아직 뭐 디테일하게 하긴 힘든데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까?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것이 또 맞물려서 또 다른 어떤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교 회계사님. 네,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제가 1년 전에 딱 작년 2015년 12월 19일에 그 시사 플러스에 나와서 제가 그 당시에도 미 연준이 7년 만에 0.25%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정말 네. 시간이 빠르는 거 정말 실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1년 전에 그 김민정 씨가 저한테 물어보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기억을 잘 못해서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네요.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미 연준에서 발표를 했었고 금리 인상의 폭이 0.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에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당시에 0.25%라고 하는 금리 인상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7년 동안 한 번도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고 또 0.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에 뭐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제가 그 대답을 들을 때도 그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인천으로 떠나는 비행기에다가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되면은 그 비행기가 정말 예정 시간에 이륙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기후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요. 그 기체 결함이 발견될 수도 있고 또 뭐 기장의 어떤 판단하에 그 아예 비행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면 일단 비행기가 날아오르게 되면은 그 비행기는 정말 큰일이 없는 한은 15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인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그것은 이제 일단 이륙을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 기장이 판단을 해서 15시간 동안은 충분히 이 비행기가 비행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이번에 미 연준이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도 그 0.25%라는 그런 미미한 그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일단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는 일단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날기 시작했다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미국 국민과 전 세계에 보낸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군요. 제가 작년에 나왔을 때도 2016년에는 최소한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이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예. 사실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그 14일 날 금리 인상을 한 번을 했으니까 2번이 아니라 한 번을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이슈가 미 연준에서
2016년에 두 번이 아닌 한 번밖에 금리 인상을 못한 가장 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렉시트, 그 영국이 EU를 탈퇴해서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미 연준의 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달러의 강세를 원합니다. 예. 또 달러가 강세가 되려면은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거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한 2번에서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전망입니다. 2017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2017년에는 최소한 2번에서 많은 그 미 연준 의원들은 3번까지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정확히 0.25%를 3번 올려서 예. 0.75%나 1%의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016년과는 조금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이 사실 이 미국 내 금리 인상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상 발표에 국제사회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요. 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 상당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예. 그 요새는 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만약 우리가 돈이 있는데 뭐 10,000불이 있는데 이걸 예금을 해야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의 이자율을 주고 뭐 체이스 뱅크에서는 2%의 이자율을 준다면은 예. 당연히 10,000불을 체이스 뱅크에다가 입금을 시키겠죠. 그렇죠. 이자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네. 이것이 그 글로벌 그 전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 미국의 금리는 예금 금리가 1%인데 현재 한 1%도 거의 안 되죠. 그런데 한국에서 2%를 준다면 만약 돈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한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여태까지는 미국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그 한국이나 제3국 그런 그 이자율이 높았던,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보다는 조금 약했던 나라에 투자가 돼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그런 나라들에 투자돼 있던 그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1997년에 대한민국이 그 IMF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 갑자기 그 외화가 많이 유출이 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는 파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1997년에 겪었듯이 그것을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떨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작년과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세계 경제와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이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서영교 회계사님. 네, 이 대답은 저 작년에 드린 것과 같은 점도 있고요. 또 다른 점도 있는데 예. 그 작년에 제가 대답해 드린 것과 같은 점은 일단 그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각 나라의 환율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그 2주 전에 12월 13일에 대한민국과 달러와의 그 환율이 1,160원에서 1,165원 사이였는데요. 오늘 그 환율은 1,200을 넘었습니다. 1,110원 가량 됩니다. 예. 2주 사이에 거의 40원이나 올랐다는 얘기죠. 큰 폭인 거죠. 이 정말 큰 폭입니다. 지금 1,200을 오른 것은 거의 9개월 만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 수출입 결제를 할 때 전부 다 달러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요새 석유나 그런 광물 같은 그 원자재 수출을 또 그 결제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예.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원자재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수출을 주로 하는 그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당분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타격을 받는다. 네네, 그렇게 그렇게 볼 수 되겠죠. 있겠네요. 네. 예, 참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동포 사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어떨까요? 네, 우리 그 교포사에 미칠 영향으로는 가장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이 주택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보통 변동 이자율과 고정 이자율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정 이자로 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고정 이자율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 하지만 변동 이자로 그 집 계약을 하신 분들은 미국 그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그 때에 따라서 계속 그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페이먼트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1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 금리는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고정 금리가 아닌 변동 이자로 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상업용 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변동 이자율로 그 소유하고 계신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그 고정 이자로 바꾸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하십니다. 잠깐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뭐 집이라든지 어떻게든 론을 받은 이자가 오른다.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의 그 이자율 정책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죠.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가 왔는데 뭐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비에 나중에 보면은 옷이 젖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0.25%는 극히 미미한 그런 차이지만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는 이것이 점점 올라가서 3%, 4%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는 작년과 그 같은 전망이었는데요. 네.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신 것처럼 미국의 국민들이 안정을 버리고 개혁과 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 얘기인데요. 네. 그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사업가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원래 정치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이분의 그 주 종목은 부동산 개발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미국에도 많이 있지만 전 세계에 트럼프 타워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의도에 가면은 그 주상 복합으로 되어 있는 트럼프 타워가 있습니다. 예. 뭐 전 세계에 많이 있고 또 그 골프장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네. 뭐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모두 돈 될 만한 그것은 것들인가요? 모두 문어발 확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에 그 취임을 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세법 개정입니다. 예, 세법, 세금. 네, 세금 개정이죠. 지금 현재 그 세율이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 세율이 10%에서 최고 세율은 39.6%로 되어 있는데 네. 트럼프 같은 사업가에게는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단순화시키자. 그래서 이걸 수위 단계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7단계를 3단계로요? 그렇습니다. 예, 12%, 25%, 33%. 아. 로 이제 그 트럼프는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는 39.6% 거의 40%의 최고 세율을 내고 있는 부자들한테 33% 7%나 깎아준다는 얘기죠. 많이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개혁 그 세금 개혁안으로 가장 그 이익을 볼 그 사람들은 아마도 세금을 지금까지 많이 냈던 부자들이 되겠죠. 아,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떤가요? 역시 저소득층은 그 부자들만큼의 그 세금 혜택을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예. 다른 크레딧을 갖다가 많이 그 금액을 많이 상향 조정을 해서 역시 저소득층에게도 그 많은 혜택이 갈 예정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트럼프가 그 공약한 그 세법대로 한다면 우리 동포분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동포분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거의 그러니까 2017년이죠. 그러니까 1년 후에 2018년도에 세금 보고할 때는 예. 정말 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많은 예. 분들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득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그 주식회사 종류가 S코퍼레이션인데요. 네. 그 S코퍼레이션도 세율이 15%로 깎아줄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의 세율을 현재 35%로 돼 있는 것을 15%로 깎아줘 갖고 지금 이 미국의 그 주식회사 세율은 좀 높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0%, 7%,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6%에서 7%밖에 되지 않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최고 세율이 주식회사의 경우 35%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국 회사들이 본사를 유럽으로 옮기게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것을 미국의 주식회사 세율을 깎아줄 테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다가 돈을 풀어라. 네. 이런 것이 트럼프의 기본 전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히 이것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주식회사의 그 35%의 최고 세율을 15%로 만약 깎아준다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많은 애플을 비롯해서 많은 그 미국의 대기업들이 유럽으로 나가 있는 대기업들이 다시 본사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더 그런 기업이나
세금을 깎아준 기업이나 개인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미국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서윤교 회계사님께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세법에 대한 예측과 또 영향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동포 사회에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분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분명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17년도 세금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2017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윤교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